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13900K입니다. 이게 뚜따 3탄인데 2탄보다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마침 오늘이 또 13세대 출시일인데 날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이게 조명 때문에 잘 안 나왔네요. 코어를 직접 시켜주는 거죠. 주인공이 13900K지만 본격적인 얘 성능 테스트 영상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의 메인은 뚜따입니다. 물론 짧게나마 성능 테스트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간보는 수준이에요. 간만 본 건데 뭐. 본격적인 테스트는 Z790 보드를 구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뚜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제 영상이 뚜따를 부추기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영상을 보시면 뚜따에 뽐뿌를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각자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서 따는 건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대가가 좀 세다는 거. 개인이 직접 딸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긴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영상 보시죠. 이게 둘 다 13900K입니다. 근데 MSI CPU 포스로 찍어보니까 둘 간의 수율 차이가 아주 커요. 하나는 108이고 하나는 143입니다. 이게 어차피 둘 다 제 게 아니긴 한데 하나는 제가 빌린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분 거예요. 둘 중에 제 거가 108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제 거가 144예요. 근데 이분이 뚜껑을 따달라고 저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거를 둘 다 따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만약에 걸렸다 그럼 실수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거는 못 따요. 빌린 거라 못 따요. 그래서 얘만 딸 겁니다. 네, 따졌네요. 아직까지 뜨뜻하네. 이번 거는 이 안에 컵패시터가 없네요. 진작에 이렇게 만들지 참. 이거를 녹여야 되는데 이걸 다 썼어요. 조졌네. 얘는 그나마 닦이네요. 여러분들은 그 유해진 얼굴이 보이면 되는 거죠. 네, 이러면 다 된 거예요. 이거는 서멀라이트 거고요. 이번에는 팔라딘 BCF를 써보겠습니다. 팔라딘 거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건 없어요. 색깔이 금색이라 한번 이뻐서 써보는 거지. 이게 하자가 있는 거지 이게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CPU가 빠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 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BCF입니다. CPU가 빠지는 거를 방지한다. 그래서 BCF죠.
아, 몰라, 나도. 북카페인가? 뚜껑 없이 바로 코어에 물리는 블럭이에요. 이게 지금 뚜껑 모양이죠. 그러니까 스키에 신발이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뚜껑 윗면에 수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직접 쏘는 거죠. 이 허연계 오링인가? 이게 민키가 다 깨물어 놓은 거야, 이게. 아씨. 자, 이쪽은 완성했고, 13900K는 이 금색점의 폭이 넓네요. 여기가 12세대하고 다릅니다. 이 폭이 더 두껍죠. 그래서 순정 뚜껑은 여기 안 닿는데 얘는 닿아요. 여기에 닿을 정도면 여기에도 닿거든요. 그래서 4귀퉁이 중에 여기만 파져 있어요. 얘랑 닿지 말라고. 이 부분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는 닿는 것처럼 보여도 안 닿아요. 근데 여기는 안 파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금색점하고 이렇게 닿습니다. 얘로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야, 이게 물이 안 샌다고? 너무 어설픈데. 제발 새지 마라. 다행히 물은 안 새는 것 같네요. 이게 뚜껑 안 딴 순정 상태고요. 이게 뚜따 했을 때예요. 이거는 뚜껑 딴 다음에 뚜껑 없이 바로 코어에 블럭을 물려서 돌린 거예요. 다이렉트 다이라고 많이 하죠. 각각 프라임 스몰 1시간씩 돌린 거예요. 이게 가장 높은 코어의 온도입니다. 보통 이거를 최고 온도라고 많이 하죠. P코어 전압은 1.2V, E코어 전압은 1.13V 줬습니다. 메모리 오버는 안 했고요. 95도가 최고 온도고 바로 그 밑에 0번 P코어가 온도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P코어 중에서 가장 낮은 코어의 온도는 82도입니다. P코어, E코어, 언코어 각각 53배수, 43배수, 45배수 줬어요. 결과를 요약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위에가 순정 상태예요. 이게 뚜따 상태고요. 이거는 뚜껑 딴 다음에 시원하게 뚜껑까지 날리고 돌린 거예요. 95도가 가장 높은 코어의 온도예요. 그 옆에 괄호 속에 있는 거는 가장 낮은 코어입니다. 그 둘 간의 편차가 13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P코어 8개의 평균 온도고요. 얘는 E코어 16개의 평균 온도입니다. E코어는 적어놓긴 했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코어 전압도 넉넉하게 줬기 때문에 온도도 높은 편이에요. 보통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보는 온도가 이겁니다. 가장 높은 코어의 온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상한선까지 올라가면 클럭이 떨어지거든요. 인텔의 경우에 기본적인 상한선은 100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버클럭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최고 온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저 온도와의 편차가 크면 되게 신경 쓰입니다. 차이가 크면 많이 거슬리죠. 어쨌든 뚜껑을 따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최고 온도는 13도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어 간의 편차도 많이 줄었어요. 최저랑 최고가 6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얘는 뭐 거의 엽기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순정 대비 무려 23도나 떨어집니다. 평균 온도도 거의 20도 가까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코어 간의 편차도 줄어듭니다. 얘는 5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얘는 뚜껑을 따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결과라면 충분히 따볼만 합니다. 아참, 이거 테스트할 때 실내 온도가 24도, 24도, 23도예요. 얘만 1도가 낮은 상태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에다가 1도씩 추가해가지고 보정한 겁니다. 원래는 최고 온도가 81도로 나왔었어요. 내친 김에 여기까지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그건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저는 지금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얼마까지 들어간지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물론 제 건 아닙니다만 제 손에 있을 때는 또 그래도 해봐야죠. 뚜껑 없이 테스트했을 때 61배수까지는 쉽게 들어갑니다. 전압은 1.45V 줬고요. 램오버는 안 했어요. 근데 이게 690 보드다 보니까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2코어 배수도 좀 낮고 특히 언코어는 45배수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소비 전력은 한 400W 정도예요. 시네벤치 점수는 멀티는 맞는 것 같은데 싱글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원인은 못 찾았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보드도 없었고 이게 2주 전에 했던 테스트인데 그땐 다른 분들 자료가 없었어요. 지금은 간간히 다른 분들 결과를 접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790 모드로 돌렸을 때 본격적인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지금보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밑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 영상은 외국 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된 점수라는 자막이라도 어떻게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는 어느 나라나 다 있으니까 자막 필요 없고. 아무튼 뭐 오늘은 13900K의 간만 잠깐 봤어요. 뭐 오늘이 1일이니까 앞으로 테스트할 기회는 많겠죠. 부팅은 실제로는 65배수까지 돼요. 근데 스샷 뜨려고 했더니 브스가 뜨더라고요. 1.5V까지만 줬을 때가 그래요. 더 주면 되긴 되겠죠. 혹시나라도 잘못될까봐 전압을 1.5까지만 줬어요. 후달리냐? 괜히 따기는 잘 땄는데 가지고 놀다가 죽으면 안 되죠. 아무튼 지금 이 CPU가 상위권일지 하위권일지 평균일지 아직은 몰라요. 일단 두 개 만져본 것 중에선 좋은 편이에요. 제가 썸네일에 60배수가 장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억울로 아니에요. 최소한 이 CPU로는 60배수가 아니라 61배수도 장난 맞아요. 게다가 지금은 날씨까지 추워져가지고 62배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괴물 같은 녀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치 경쟁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니지 내한테 안 돼. 너 배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 맞춰서 영상 올려야 되니까 짧게. 웹캠이고 새 제품이에요. 끝. 너무 짧은가? 네, 스펙은 이렇습니다. 진짜 끝. 암고는 웹캠이에요. 한글로 웹캠. 필요하신 분은 웹캠이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이게 민키가 다 깨물어 놓은 거야, 이게. 아씨. 너 왜 물어 뜯었어? 너 저거 왜 물어 뜯었어? 잘했어, 잘못했어? 이 꼬리 이거 왜 세워, 이거? 잘못했지? 잘못했지? 이 반성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 이렇게 생긴 거 물어뜯을까 안 물어뜯을까? 이씨. 혼나? 혼나? 이 못된 고양이가 이게 이놈의 고양이가 이게 너 한 번만 더 이래봐. 팔아버릴 거야. 이놈의 고양이가 이게 반성하고 있는 거야? 반성 똑바로 해. 머리 박어. 그래. 고양이가 아주 못됐어 그냥. 어? 네가 감히 식빵을 구워? 말대꾸까지 해? 이게 블럭을 분해하려면 이 나사들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나사를 풀면 이 물들이 다 이쪽으로 흘러나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걸쇠째 분리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CPU 기판이 뚜껑에 붙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리퀴드의 표면 장력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기판까지 쏙 빠져나오면 그게 더 나은데 어중간하게 딸려 나오다가 다시 떨어지면 이제 잣대는 거죠. 리퀴드라도 소켓핀 사이로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런 걸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끝단은 지금 분리했고요. 얘를 먼저 풀고 이 소켓 가이드를 통째로 뜯어내는 거죠. 오, 놀래라. 씨.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네. 소켓핀 휘었나? 이 상태에서 이것만 떼어내면 되는 거죠. 뚜껑은 여기 남아있고
분리해낸 기판이에요. 그 바깥치기 한 거 그거예요. 예, 이걸 돌려주면 되는 거죠.